새로 임명된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출근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노만석 전 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지휘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전부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라는 정부 여당의 엄포에 신임 총장 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집단 성명낸 검사장들 판검사로의 전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 범죄에 있어도 검찰별 협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부임 인사하시면서 장관님과 어떤 얘기 주로 나누실 예정이실까요? 장관님 신고 왔고요. 네. 예,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고 나오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장관과 그 집단 성명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정보 추진 관련해서도 좀 논의하실 예정이실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예. 부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노만석 전 대행은 퇴임식 날 검사들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갔는데 새 총장 대행은 일단은 침묵을 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 검사장들 다 강등시키겠다라는 데에 대한 찬성 입장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보시죠, 최 의원님. 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지금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오늘 총장 대행은 침묵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총장 대행이 사실은 그 급선무가 이제 저런 그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좀 진정시키는 게, 그래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네. 아마 본인의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제 이 검찰 지휘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직도 뭐 강경하기 때문인지 저희가 뭐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신임 총장 대행이라면 저 문제에 관해서 그냥 그 적당히 침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 뭐 본인은 인사만 하고 나왔다 얘기를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검찰 조직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마 협의하지 않았을까. 그 협의하지 않았다면 정말 무책임한 일인데.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검사들도 대단히 지금 뭐 일견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불만이 더욱더 가득 차 있고 뭐 부글부글 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검찰총장 대행 소위 검사들을 그 대표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앞으로 조직 그 관리가 정말 되겠는가 하는 더 큰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인사권자인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사장 분들 그 징계급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준비 중인데 에이펙의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 일이 진정 진행이 된다면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이 정점에 누구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 검사장들은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다는 자체, 그건 대통령의 결재 사안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정성호 장관이 내부 반발이 없다고 했나요? 지금 이렇게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을 요구한 18인의 검사장 중에 최선임인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조금 전 사표를 냈답니다. 18명 중에 최선임이고요. 반발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게 된 겁니다. 박규덕 의원님. 네네.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납득 안 된다라는 게 박재혁 검사장의 사표 이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사장들에 대해서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 하는 이유가 항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의 어떤 명령을 항명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만 냈다. 지시한 적 없다고. 본인 지시한 적 없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은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명령도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항명입니까? 명령이 없었는데 거기에 항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항명으로 해서 강등시키려면 법무부 장관의 그 의견 제시가 이것은 명령이었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을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워낙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평생 검사로서 일해온 입장에서 이런 사례에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당연한 직무상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것을 항명으로 부풀려 가지고 강등을 시키겠다 평검사로 이런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실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를 직접 지시한 주체다. 저는 그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인삼 부위원장님. 자,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왜 했습니까? 라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전국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항명이라는 이유로 강등시켜버리겠다. 평생 수사하고 성과 내가지고 검사장 달았는데 그거 지금 평검사로 만들겠다라고 한 뒤에 처음으로 지금 사표 내겠다는 검사장 나왔고요. 조금 전 또 다른 보도로는 추가로 사표 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인됐다네요. 송강, 광주 고검장도 박지혁 수원지검장 이어서 지금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일단 강등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검찰청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밖에 없습니다. 검사장이라는 별도의 직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강등이 아니라 전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2007년이었나요? 그때 검사장이었던 분이 평검사로 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고 최종 판결을 받은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등보다는 전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등이 아니라 전보다. 전보의 결정도 아직 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성호 장관도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다면 왜 근데 지금 지검장들은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항명하는 것인가는 물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에는 분노하지 않고 항명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정권의 핵심에 대해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 자체가 우리 국가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치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